네, 더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으로 출발했다라는 속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더 이슈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주제 먼저 보시죠. 네, 막오른 세계의 단판 오늘은 그 본론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투자 기회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을 내 친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포스트 베트남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외신에서는 핵포기 때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의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빅딜이 나올까 스몰딜이 나올까 계속해서 오늘 좀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각각이 원하고 있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 승부사인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협상가인 트럼프 대통령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오늘 시장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김충환 이사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워밍업이었고요. 오늘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부분을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플러스 알파가 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영변 외의 우라늄 농축 시설, 또 플루토늄 정제 시설, 그다음에 중수소 생산 시설, WMD, 이것이 이제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건데, 과연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일정표, 핵폐기 일정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또는 그 리스 작성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이 협의가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응 조치로 한국을 통해서 할 이제 금강산 개성공단 또 철도도로공사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이제 들어가느냐 하는 거하고 또 미국 측의 그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범위 확대, 이것이 아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측의 그 새로운 북미 관계 구축을 위한 조치로서의 그 종전 선언하고 연락 사무소 설치,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체크 포인트들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회담 이후에 정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의 좀 만남도 있을 수 있다라는 예고도 좀 나왔는데요. 남은 과제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회담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에 대한 실천이, 즉 핵에 대한 사찰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거하고, 또 이번에 아무래도 그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3차 회담을 앞두고 추가 합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동북아의 긴장 완화와 또 북미 북일 수교 문제 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남은 과제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평화공존 또는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체육문화교류 활동의 활성화라든지 경제협력 또는 국회 지자체 간의 협력 사업도 이제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3차 회담을 앞두고 이것이 이번 그 합의서에 어느 정도 언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영변 핵시설을 미국에서는 비핵화의 기본값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또 관전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과물은 또 4시 이후에 우리 시간으로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 모셔서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첫날에 좀 회동 결과 네. 어땠나요? 예, 이제 260일 만에 다시 만났는데요. 발언 내용들을 보시면 여전히 좀 원론적이다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치적인 수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면 이번 회담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 위원장은 모든 사람이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최선 다하겠다고 이제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20분간 단독 회담했고 또 만찬도 가졌고요. 이 두 개가 다 이제 비공개였던 거라서 이 내용 확인은 이제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비공개였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련된 내용들이 타전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로는 이게 설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김 위원장은 그간 보여줬던 북미 실무 협상에서는 제시를 하지 않았었던 이 비핵화 로드맵을 히든카드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관계는 이제 이따가 정말 그 하노이 그
그 관련된 선언이 나와 보면 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 비핵화 로드맵 제시하면서 이제 제재 완화를 거듭 촉구했던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후에 이 경제 지원을 통한 북한의 밝은 미래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비핵화 로드맵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조치들과 그 관련 스케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날은 또 이제 영변 핵시설 폐기랑 미국의 상응 조치 관련 논의도 이야기됐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현재는 영변만 계속 강조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영변 이외에 뭐 은닉되어 있는 감춰져 있는 핵시설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고 폐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비핵화 조치 없는 제재 완화,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재강조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될 경우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경제협력 카드도 그런 관련된 상응 조치 대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결같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네.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베트남처럼 이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하면서 이제 비핵화 해라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신에서 흘러나온 내용들 잠정 합의안들이 좀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종전선언인지 평화선언인지 정확한 워딩이 좀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뭐 평화선언에 서명할 것 같다는 분위기 하고요. 그리고 유해 추가 송환권, 그러니까 미군 유해 추가 송환권 아직도 못 돌아온 게 많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리고 연락사무소 설치권 북미, 그다음에 영변 핵물질 생산 중단 동의,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 방안 추진 이런 부분들이 잠정 합의됐다고 외신에서는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세부적인 이제 딜과 관련된 협상에 들어갈 것 같은데 11시에 바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향후 남은 일정들 좀 어떻게 예정돼 있나요? 네, 1차 때랑 2차도 유사한데요. 먼저 이제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1대1 단독회담 진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확대 회담은 11시 45분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가 1시 50 우리 시간으로 1시 55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쪽 시간으로는 거의 낮 12시가 되겠네요. 그리고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 정도에 하노이 선언, 그러니까 합의문에 서명된 부분들 확인할 수 있겠고요. 기자회견은 아마 이 두 사람 다 좀 부담이 있어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이 많아서요. 네. 벌써 어제도 뭐 큰 소리가 오가고 했다고 하는데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기자회견은 공동으로 할지 관심사였는데 그렇게 하긴 힘들 것 같고요. 창피한 것도 혼자 당해야지 옆에 그 김정은 위원장 세워놓고 당하면 안 되니까 현재로서는 같이 회견하기 힘들 것 같고요. 가능성 많지 않은 걸로. 네,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저녁 6시 전후에 이 메리어트에서 회담 성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또 기자들이 또 이상한 질문하면 그러니까 어떤 좀 강도 높은 질문을 하게 되면 저번처럼 또 뭐 더 막을지 예민해질 수가 그것도 있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8시에 귀국한다고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3월 1일, 2일 양일간의 베트남 뭐 정상회담도 하고 친선 방문 일정이 있어서요. 네. 3월 2일까지 이틀 정도 더 머무른다고 그러고요. 아마 철로로 귀국할 것 같은데요, 다시. 그러면서 아마도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야심한 시각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에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하는데 네, 네. 어떤 얘기할지 기대됩니다. 일단 핵심 문제는 우리가 다 아는 그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비핵화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비핵화 관련해서 그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부분이 뭐 핵심 사안인 것 같고요. 지금 그 비핵화 수준에 따라서 미국이 내놓을 경제 제재 완화 등의 상응 조치도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변이라든지 동창리, 풍계리 핵시설 폐기권하고 지금 미국이 주는 것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그다음에 경제제재 완화 이런 부분들인데요. 잠깐 여기서 이제 북한의 플루토늄, 그 핵무기 관련된 쪽들을 점검을 잠깐 해보면 지금 플루토늄이 북한에 50kg 정도 보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면 핵을 한 10개 미만 정도로 추가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핵탄두를. 최대 지금 갖고 있는 그 핵탄두는 60개 정도라고 그러고요. 핵무기도 뭐 15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폭탄의 또 다른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관련해서는 아예 이 프로그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좀 이제 베일에 쌓여져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 고농축 우라늄 건을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 미국 쪽에서도
특히 미국 국내에서도 계속 좀 요구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 고농축 우라늄 아직 프로그램도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변뿐만 아니라 더 이제 확대해서 핵은 검증 사찰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영변 얘기만 잠깐 해보시면 이미지를 하나 볼 텐데 구글에서 제가 지금 받아왔는데요. 이게 이제 영변입니다. 영변에 있는 시설물들 항공 사진 촬영된 부분인데 영변에는 1960년부터 진행된 핵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연구소라든지 5메가와트짜리 원자로도 있고요. 핵 연료봉 공장 포함해서 390개 시설이 밀집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냉각탑은 한 11년 전 2008년도에 북한이 공개적으로 폭발을 했었고요. 근데 2009년도 1년 만에 북한이 폐연료봉에서 폐연료봉 8,000개를 가져다가 재처리를 해서 다시 이제 그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원료를 뽑아 추출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4년 후인 2013년도에는 또 원자로까지 재가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영변이 폐기되는데 합의만 된다고 하면 뭐 순서로는 동결, 그다음에 신고, 검증, 그다음에 불능화 단계에 지나서 폐기 절차를 거친다는 게 이제 중론인데요.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뭐 비용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네. 예상은 되고 있어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종전선언 관련해서는 청와대 입장을 보면 북미 양자간 둘이서만 해도 네. 종전선언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좀 이 부분 지켜보셔야 되겠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랑 북한은 이미 이제 9.19 군사합의 그다음에 정상회담 거치면서 종전선언하고 불가침 선언을 해놓은 상태라서요. 뭐 북한하고 미국만 둘이만 해도 종전선언은 가능하다라고 청와대 쪽에서는 보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영변 쪽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하고 여타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농축 우라늄권 이런 프로그램들 아직 파악도 안 된 이런 상황들이 북한이 얼마나 이제 열어줄지 또는 폐기하겠다는 입장들을 스케줄로라도 제시를 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북한도 한 번에 이 요구사항을 좀 들어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뭐 듭니다. 회동 성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시장 반응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예. 지금 외신 나오는 거 보면 미국 내의 여론은 옛날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비관론자가 아직도 많다고 그러고요. 현지 분위기로는 네. 지금 뭐 언론 보도 내용들 보면 그리고 예전에 이제 북한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북한에서 직접 뭐 살다가 나왔던 인사들 얘기 들어보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해 먹으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할 거다라는 약간 비관론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네. 약간 좀 낙관적으로만 흐르는데 네. 결과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핵 포기 안 할 거고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해서 미국한테 그런 부분들을 인정받으면서 뭐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또 한번 보여줄 거라는 그런 약간의 비관론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비핵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상충되어 있는 건데요. 비핵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이고 우리도 뭐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장문의 리포트 보시면 뭐 10년 넘게 거쳐야 완전 폐기까지는 갈 거다라는 아주 긴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이제 그때그때마다 단계별로 많은 돈들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오늘 뭐 다 끝난다. 2차 회담을 끝으로 해서 이제 북미 관계가 완전 정상화되고 뭐 수교 맺고 뭐 다 열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비핵화가 오늘 회담 한 번으로 끝난다고 보는 것은 시각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과가 약해도 뭐 개인적으로는 별 반응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흔들리는 정도일 걸로 보고 다시 뭐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핵화라는 일정을 향해 가는 그 시간에 따라서 계속 좀 뭐 흔들리면서 움직이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혹시라도 너무 좋게 나온다고 해도 이게 단발성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게 나온다고 해도 네. 이제는 뭐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따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그냥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수주를 따오고 거기서 어떤 실적을 내서 그게 밸류에이션으로 그러니까 정상국가 이미지에 맞는 정상적인 어떤 펀더멘탈을 반영한 주가 현재 분석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야 되면 좋을 것 같아라는 그냥 약간의 그냥 막연한 기대감만 지금 반영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너무 잘 나와도 다시금 펀더멘탈로 회귀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요. 뭐 비핵화 때까지는 뭐 계속 좀 보셔야 되겠지만 단기로 너무 잘 나와도 걱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긴 일정이기 때문에 네. 예, 뭐 좀 계속 꾸준하게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협주 포지션 고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저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전후에서 지금 전략을 예. 어떻게 제시되고 있을까요? 예, 네. 흥국증권 거가 이제 얼마 전에 리포트이 나왔는데요. 보면 뭐 계속 뻔한 얘기들이에요. 뭐 순서로는 인프라, 그다음에 생산재, 그다음에 소비재 순으로 될 것 같다. 잘 보자라는 거고, 북한이 워낙에 말 그대로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여줘도 그냥 와이와이 증분이 GDP도 그럴 거고 이제 그런 개념을 도입한다면 가장 빠르게 고속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프라라든지 생산재 쪽에서 아주 높은 그런 그 기대감들을 가져볼 수 있겠고, 광물 자원만 거의 4,000조. 예, 그러니까 이제 개발한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런 자원 개발 테마주도 소로스 테마주로, 짐 로저스 테마주로 묶여있던 종목군들 순환매도 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학력인데 임금은 또 저렴한 고학력 저임금을 통한 또 아시아 제조 공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베트남에서 엊그저께 삼성 쪽 지위가 전체 GDP 또 수출량에서 엄청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더라고요. 삼성 그 계열사가 들어가서 투자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북한으로 만약에 훨씬 더 설비 투자가 된다 그러면 꼭 삼성전자나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다국적 업체들 글로벌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베트남 못지않은 그런 아시아 제조 공장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인구수는 2,500만이라서 아직 좀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새로운 소비 시장이 형성된다는 측면에서는 향후에 소비재까지도 연동해서 보시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한금융 투자는 제한적인 경협이 허용될 가능성을 좀 열어놨더라고요. 네. 어떻게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철도랑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이 좀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협 테마는 계속 중장기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종목은 현대건설을 그냥 그래 될 만한 종목으로는 꼽고 있고요. 단기로는 테마성 종목군들이 훨씬 더 수익도 높고, 네. 그러니까 리스키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익도 클 것이고요. 또 리스크도 엄청 클 겁니다. 그래서 손실이 보더라도 테마주는 확실히 이 수익과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네. 매매하실 때는 그런 종목이 맞겠는데, 중장기로 봐서는 정말 이력이 있거나 유신 같은 종목도 그 중에 하나죠. 이렇게 이력이 있거나 했던 종목 중심으로,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좀 접근을 중장기로는 하시되, 단기 성과를 위해서는 거래량, 거래대금 붙고 있는 단기 테마주 종목군 위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